여기 미국 현지인들도 학을 때는 미국 최악의 우범지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을에서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을은 충격적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마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저는 동양인을 무척이나 싫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동양인들 덕분에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오히려 백인보다 유색 인종이 더욱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슬럼가에서 태어났거든요. 마을은 비록 몹시도 가난했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마을 사람들은 협력과 상호원조라는 공동의 정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단합된 힘으로 늘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저희의 삶은 소박했지만 저희 마을만의 자연환경의 평온함과 친절함은 삶을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웬 동양인들이 점점 마을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곳 마을의 저렴한 생활비와 집값, 그리고 대도시와 가까운 접근성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씩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마을은 급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포용력이 강한 착한 마을 사람들은 두 팔을 벌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며 중국인 이주자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도 그들이 아직 소수일 때는 마을의 분위기에 잘 맞춰서 행동했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마을에 잘 적응해 나가는 듯 했죠. 그러나 중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들은 순식간에 절대 다수의 입장이 되었고 이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마을에 가해지는 요구도 마찬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나 겸손한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점점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다문화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 등 이곳 마을에서 뽑아먹을 것은 귀신같이 뽑아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을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여기는 미국이고 그들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입장인데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중국인들은 기존 마을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마을을 망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은 영어 간판이 가득한 저희 마을에 한자를 적은 혐오스러운 간판을 덕지덕지 도배해서 마을 외관을 해쳤고 중국의 이국적인 동식물을 불법으로 가져옴으로써 마을의 토착 야생 동식물들을 점점 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그나마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즐비한 생태공원이 있어서 나름의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그러한 관광 수입으로 간간히 먹고 사는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인들이 온 뒤로 생태공원은 완전히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은 식료품점, 식당, 병원 등 기존의 마을 인프라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중국어만 구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직원들도 전부 중국인으로만 채용했고 중국어를 할 수 없다면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마을은 품질 좋은 밀을 사용한 빵집이 많기로 유명했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빵집을 전부 싹쓸이한 뒤 중국계 납품업체들과만 계약했기에 이와 관련한 사업을 벌이던 주민들은 전부 거래처를 잃고 마을을 떠나야만 했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어를 못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조차 없고 심지어 빵 하나 그리고 우유 하나 사려면 중국인들이 점령한 시내 말고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서 옆마을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도 마을의 소수로 전락한 미국인 주민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정든 마을을 떠나야만 했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소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마을은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 안 그래도 수도시설이나 전기 공급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데요. 미국은 냉혹한 자본주의 세계로 세금을 적게 내는 지역에는 전기까지 끊어버리는 무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이들은 물과 전기를 낭비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은 증가된 수요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각종 기계를 이용하여 수도와 전기를 미리 끌어왔고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만 수도와 전기를 독점하고 기존 마을 사람들은 한 달의 절반 정도는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임이 밝혀지기도 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각종 쓰레기들까지 전부 근처의 생태공원에 아무렇게나 버린다거나
몰래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집 앞에 놓고 가는 얌체 같은 짓을 일삼았기에 물 공급, 전기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심각하게 경색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통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려 통근자들 사이에 매일 교통체증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중국인들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 부족은 치솟는 임대료와 재산세로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이런 열악함에도 시의회는 가난한 저희 마을을 버렸고 인프라 확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쓰레기 관리가 무너지면서 비위생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생태공원과 산들은 중국인들이 본 대소변으로 가득 찼고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며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또한 사회통합이 무너지면서 범죄율이 치솟았습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경찰력은 증가하는 무질서에 대처할 수 없었고 중국인들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중국인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주차된 자동차 바퀴를 빼가는 등 상상치도 못한 범죄로 마을 분위기를 어지럽혔어요. 결국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정든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시달렸던 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였고 제가 가진 돈으로는 제가 원래 살던 마을보다도 훨씬 열악한 동네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카고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중심부의 빈민가로 흘러들어가야 했죠. 이곳은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만이 감히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기는 썩어가고 좁은 골목은 범죄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사라진, 아니 희망이라는 게 존재한 적이 있긴 한 건가 싶은 동네였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동양인들이 어떻게 마을을 점진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직접 지켜봤었고 그 즉시 공포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죠. 이곳 마을은 계속된 범죄로 인해 극심한 경계의 문화가 있었고 특히나 이들에게 있어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저는 어딜 가도 의심과 경계의 눈빛만 받을 뿐이었거든요. 저 혼자서 한국인들의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저는 이 마을도 결국 동양인들의 이기심과 배타성 때문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가진 채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해왔고 마을에서의 입지도 강해졌지만 한국인들은 이곳 마을에 적응하고 동화되려고 애썼거든요. 그리고 곧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신호탄은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본 몇몇 용감한 한국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쓰레기를 치웠으며 황폐한 건물을 보수하고 길가에 완전히 박살난 보도들을 재정비하고 벗겨지고 색이 바랜 벽을 활기찬 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보고 이들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긴 빈민가고 범죄가 일상인 곳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도시를 재정비해봤자 곧바로 더러워지고 훼손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건 정말 무의미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직원들이나 약에 취한 사람들이 이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지라도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그러자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에 마을 사람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한국인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에 이끌렸고 이들의 도시 재정비를 돕기 시작했죠. 개인주의와 경계심에 찌든 이들이 동양인들을 돕다니 저는 이런 미친 상황에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알고 보니 제 옆집에 거주하는 젊은 엄마 또한 한국인들을 돕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갱단과 관련된 총격으로 남편을 잃었고 그 때문인지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한국인들에게 협력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녀의 상황을 듣자마자 그녀의 무너지는 판잣집을 웃음소리와 음악이 공기를 채우는 아늑한 집으로 보수해 주었죠. 그것도 돈도 전혀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도착하면서 도저히 답이 없어 보였던 이 마을에도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전혀 배척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서로에 대한 경계를 내려놓고 불량배나 갱단 등의 공공의 적에게만 경계를 기울이며
서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이 점점 치안적으로 우수해짐에 따라 상인들이 노점을 설치하고 신선한 농산물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면서 한때 사막이었던 거리들은 이제 활동으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한때 선반에 살벌한 쇠창살로 도배가 되어 있던 창문이 이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꼼꼼하게 배열된 진열대로 반짝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판매하는 음식도 도시의 매력을 증가시켰죠. 톡 쏘는 김치의 향과 낯선 불고기의 향이 거리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매운 스튜인 김치찌개와 지글지글한 한국식 바비큐를 제공하는 활기찬 한국 문자를 보여주는 네온사인의 식당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곳 마을에 녹아들고 싶다며 한글 간판 사용을 거부했지만 기존의 마을 주민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다문화야말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며 적극적으로 한글 간판을 사용하도록 장려했죠. 물론 한식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매웠지만 이상하게 계속해서 손이 갔고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한식은 분명 외국 음식임에도 적어도 미국에서는 호불호가 전혀 갈리지 않는지 한국인들이 판매하는 한식은 단연 저희 마을 사람들의 인기 메뉴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마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한식 조리법을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미국인들에겐 상대방과 뭔가를 나눈다는 행위가 익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마을의 일원들 전부에게 전해졌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한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을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죠.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던 사람들과 이 도시의 흥미로운 스토리에 관심을 보인 관광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게 간판에 복잡한 서예, 한국 민속을 묘사한 활기찬 벽화, 그리고 일부 한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입은 아름다운 한복 드레스에 감탄했습니다. 혹여라도 마을이 위험할까봐 경계하던 관광객들에게 한국인들은 따뜻함과 환대로 화답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호의에도 경계심을 내려놓지 않던 일부 관광객들은 결국 한국인들이 제공하는 강력한 소주에 무장해제되어 버렸죠. 더 놀라웠던 건 한인 사회가 커짐에 따라 그들의 야망도 계속해서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원을 모으고 황폐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개조해 나갔으며 붐비는 시장, 전통찻집, 그리고 탑과 석 등으로 장식된 고요한 정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황량했던 거리는 K-팝의 노랫소리, 딱지치기나 팽이 등 한국 전통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부서진 마을을 재건하는 활기찬 망치소리로 메아리 쳤습니다. 늘 그렇듯이 변화가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이 새롭고 활기찬 문화로 인해 임대료 상승 및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자신들은 실향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분노의 반응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변함없는 투지와 조용한 외교로 서서히 의견의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체적으로 학교를 지었고 봉사자를 모집해서 언어 수업 및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했거든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은 거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삶이 곧 투쟁인 이곳 마을에는 학교가 존재할 리가 없었고 제대로 된 학교에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야 하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한국인들은 고등학교 졸업은 기본이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꼼짝없이 약물을 팔거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은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에서 언어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필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여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도 점점 한인 학교에 몰려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인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을 공유했으며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한국인들의 삶에 녹아들수록 마을 사람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관련한 일자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결국 한때 유령 도시였던 이곳 마을은 한국의 시를 엮은 활기찬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특유의 공동체 의식을 배운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곳 마을의 인기와 관심이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계속해서 마을을 발전시켰습니다. 사실 이곳 마을은 한때 공업이 번영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미국의 산업 구조가 바뀜에 따라 그야말로 완전히 버려져서 슬럼화가 된 곳이었는데요. 빈집이나 폐공장 등은 슬럼화에 있어서 치명적인 요소고 저희 마을에는 마을 곳곳에 이러한 폐공장이 널려 있었기에 마을 발전의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도저히 답도 없어 보이는 버려진 공장들, 무너져가는 창고들, 그리고 낙서로 뒤덮인 벽들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공간들을 한복을 직접 입고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갤러리, 그리고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오는 공연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투박한 이곳 마을의 역사와 활기찬 한국 문화의 독특한 조화에 이끌려 많은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여러 방송사들에서 저희 마을의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취재하며 저희 마을은 점점 더 유명해지게 되었거든요. 결국 시 정부에서도 저희 마을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곧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거리는 포장되었고, 답도 없이 널려있던 폐공장들은 빠르게 개조되거나 철거될 수 있었죠. 또한 가로등이라는 게 없던 저희 마을 골목은 조명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싸구려 모텔조차 없었던 저희 마을에는 호텔과 근사한 한식당들이 생겨났고 방문객들의 유입을 충족시켰습니다. 한때 우범지대였던 골목은 이제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나 키링 등의 기념품 가게, 한국의 전통차 카페, 그리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한국산 화장품을 판매하는 코스메틱 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마을은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기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목적지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해 한때 인적이 드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관광객들의 얼굴은 어김없이 놀라움으로 빛났고 그들의 카메라는 끊임없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밝아졌고 무엇보다 넘쳐나는 인파들로 사각지대가 없어지자 각종 불법적인 사업을 일삼던 조직원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곳 마을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을 점점 많이 내자 미국 정부도 이곳 마을에 주목을 하며 경찰 인력 배치 같은 배려를 해주었죠. 원래 경찰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저희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눈만 돌리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조직원이 설치고 다니던 마을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작은 희망을 불씨만 지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불씨는 기적을 바라고 있던 저희 마을에게는 엄청난 나비 효과로 작용했고 한국인들이 발생시킨 선순환은 계속해서 돌고 돌아 이제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공업도시로 부흥했던 마을의 예전의 영광을 완벽히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활기찬 미래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인들이야말로 마을의 역사이자 아이콘이었고 변화의 촉매제였으며 꿈을 꾸는 방법을 잊어버린 곳의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의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웃는 얼굴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을이 과거의 잿더미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성공의 숟가락을 얹으려는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떠났던 고향 마을은 결국 중국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점점 쇠퇴해 가더니 이제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완벽한 슬럼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자신들이 망쳐버린 도시를 떠나 이곳 마을에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속인 뒤 한국 관련 굿즈 사업이나 짝퉁 한식당 등 한국인들이 일궈놓은 사업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죠.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곳은 번영한다는 사실이 각종 뉴스나 언론 매체들에 의해 유명해졌듯이 중국인들이 모이는 곳은 한치의 예외 없이 슬럼화가 된다는 사실도 미국 뉴스에 여러 차례 방영된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문화가 점점 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매 따라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고 저희 마을에 숟가락을 얹는 얌체 같은 중국인들은 빠르게 발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봤기에 경각심을 가진 채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책자로 정리해서 관광객들에게 뿌리고 있답니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지만 지금까지는 중국인들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알게 된 모양인데요. 저는 한국인들이 만든 천국 같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이고
한국인들이 끈기 있는 노력으로 기적을 만든 것처럼 저 또한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